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는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제가 9월 14일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었는데요. 그 아토피 피부염의 날을 맞아 오늘은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박준표 PD고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최신 치료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그 아토피 피부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이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이동훈 교수님은 아토피 피부염 학회의 정보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대한접촉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학회의 총무이사, 그리고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워크그룹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아토피 피부염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이 또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꼭 쭉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박준표 PD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먼저 일정이 원래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제가 오전에 환자를 보고 오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늦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에 또 지하철에 사고가 좀 있으셔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제가 바로 이제 세계 아토피 부염의 날이었는데요. 아토피 비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좀 널리 알리고 사실 굉장히 뭐 유소화의 질환이고 좀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 그런 인식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 질환 자체가 광범위하고 이렇게 실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 좀 말씀드릴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신약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건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떤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지 또 어떤 네.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지는 사실 일반인은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많이 익숙한 내용들도 있으시고 조금 뭐 새로운 내용도 있으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저희 어떤 질환과 어떤 최근에 어떤 알려진 내용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마 채팅창 같은 걸로 이제 질문이 가능하신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고요. 질문 시간을 조금 아마 강의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질문 시간을 좀 길게 배정을 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토피 비염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최근에 이걸 들으시는 분께서는 아토피 비염을 실제로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 비염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얼마나 흔한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주변에 뭐 한학급에 보면 이제 몇 명씩 다 어린이들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른들 뭐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얼마나 심해지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는 왜 치료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최근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제 병원에 가시면 어떤 치료들을 하시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아토피 비염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좀 개발이 되고, 최근에는 뭐 산정특례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혜택을 좀 보시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심한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 좀 도움이 되시지만 그런 좀 중간 정도 되거나 또 중증인 경우에도 치료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임상시험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을 좀 담는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토피 비염은 기본적으로 아토피라는 말이 좀 이상하거나 부적절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질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효입성 항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토피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토피 비염이라든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아토피 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런 것들이 이제 질환이 돼 있고, 네. 근데 아토피 부염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피부 쪽에 아토피 질환인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렵고요. 그래서 만성 알레르기 염증 질환이고 굉장히 흔해서 이제 전체 소아의 한 10%, 1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한 학급이 뭐 한 2, 30명이다. 그러면 두세 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인은 근데 조금 줄기는 하는데 이게 성인에서 새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6, 70대 돼서 새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그냥 만성 가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토피 부염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선진국에서 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서구식이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주거 환경들 그다음에 공해 그런 것들이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꼭 100%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성인 이 소아가 좀 많기는 한데 네. 성인은 좀 줄지만 좀 심한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특히 조금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거 이제 논문하고 이 교과서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사실 이제 소아라든지 성인이 될수록 조금씩 이제 어떤 임상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보통 태열이라 그러죠. 이제 볼에 이렇게 숨기고 목에 생기는데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접히는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겠고 또 성인이 되면은 이제 얼굴이나 손 같은 데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부위는 작지만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부염 뭐 우리 아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아토피 부염을 앓려면 가려움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진단 기준인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얼굴이나 목이나 접히는 부위에 있거나 다른 아토피 부염이 있거나 이제 예전에 가족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토피 부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부소견이라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양상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좀 건조하다든지 눈 주위, 입 주위에 있다든지 뭐 입술에 피부염, 뭐 두피에 비듬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리고서는 뭐 이런 땀날 때 가렵다든지 자꾸 이제 피부 감염이 생긴다. 그 정도가 있다면 저희가 아토피 부염을 좀 의심을 하고 저희가 어떤 병원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의료진의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부염 흔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소아는 좀 많고 한 10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성인은 한 3명, 3%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발생률을 보면 뭐 아시아 쪽에서는 어린이의 뭐 한 23%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네. 아토피 부염으로 진단이 되고요. 유병률도 뭐 한 3% 정도까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5년간 이게 뭐 코로나 시기 때 조금 다시 좀 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계속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이 심평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 뭐 1인당 입원 일수도 뭐 5일 정도 되고 뭐 내원 일수 2일, 그래서 뭐 12만 원 정도의 이제 외래 진료비가 있어 이게 쌓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질병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들이 많기는 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토피 부염이 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 부염을 왜 치료해야 되냐? 이제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떤 기능적으로나 이런 미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토피 부염을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게 굉장히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 감염도 자꾸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세균 같은 게 들어와서 생기는 이제 농가진이라는 질환인데요. 이때 이제 항생제를 좀 복용을 하거나 이제 바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알레르기 피부염들 아토피 부염이라든지 아토피 질환들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순차적으로 생기는 것을 저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아토피 부염을 잘 치료하면 거기 이제 피부 장벽이 보호가 되면서 다른 질환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치료가 중요하고 또 요거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태소나라는 것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긁게 되면 이게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조금 굉장히 좀 어떤 약을 발라도 잘 듣지가 않고 어떤 미적으로도 조금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이런 것들을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삶의 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중등도 이상,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80% 정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고, 네. 이제 한 15%, 한 6, 7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눈 문제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굉장히 가렵게 되겠고요. 그래서 수면 장애도 굉장히 심한데 실제로 하루도 잠 못 주무시면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토피비염 환자분들은 일주일 중에 5일에서 7일 정도 한 반 정도 이상의 환자가 그 정도 수면 장애를 갖고 있고 한 70% 정도는 이제 가려움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잠에 깨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아토피비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나가거나 그럴 때 좀 불편하시거나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우울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어떤 뉴스 같은 데서 아주 가끔씩 뭐 홍콩에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다음에 말씀드릴 그런 치료법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어떤 임상시험 같은 데 이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이나 활기 여러 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반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어떤 피부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 뭐 심혈관 대사, 그리고 감염, 면역, 그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토피 질환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울이라든지 자자 경향, 불안 같은 것들도 다 다양한 동반 질환 같기 때문에 이게 근데 별개로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토피 비염이 심하면 그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원칙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약간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것, 우선 빠른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이제 선호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주치의를 정해서 이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계속 여정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료 지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이게 중증도에 따라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좀 경한 경우에는 뭐 바르는 약만으로도 되는 것이 되겠고요. 좀 심하면은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실제로 보기에도 많이 심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지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떤 몸을 좀 보고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23점 이상이면은 굉장히 중증이 되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 학회에서 네. 어떤 정의를 하기로는 이게 보이는 게 좀 덜 심해도 굉장히 가려움이 심하다거나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온 A, B가 되겠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좀 덜 심해도 심한 걸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증상을 통해서 척도를 또 매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려움이나 삶의 질을 이제 같이 보는 것이 되겠고,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어떤 산정 특례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게 어떤 전체적인 보이는 것만 이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가려움증을 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이지 점수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습제 바르고 아쿠아인자 피하고 교육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바르는 약, 뭐 다음에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바르는 약 1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좀 심할 때는 어떤 사이클로스프린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뭐 생물학제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먹는 약들, 그다음에 다른 면역 조절제라든지 뭐 광선 치료, 항원 특이 명령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단기 스테로이드는 일부 좀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리바운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안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는 이게 아무래도 만성이다 보니까 자꾸 재발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스테로이드가 아닌 국소칼시뉴린 저해제라는 것을 간헐적으로 좀 발라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이라든지 달맞이꽃,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보조 치료도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뭐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는 그쵸. 얘기다 보니까 짧게만.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후소스테론은 사실은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부분에 좀 강한 약을 바르게 되면 뭐 모세혈관이 늘어난다든지 장벽이 손상된다든지 뭐 튼살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어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조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의의 처방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있는데 얇은 데는 약한 거, 좀 두꺼운 데는 좀 강한 걸 써도 되겠고, 제가 적정 용량은 저희가 보통 요 정도를 짜서 쓰면 네. 이제 손 두에 좀 바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국소 면역 조절제는 저희가 스테로이드가 아닌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요. 아마 아토피비염 치료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스테로이드 갖고 있는 피부 위축 그런 위험은 없겠는데요. 처음에 조금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럴 때는 조금 연고를 좀 차갑게 바른다든지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유지 치료는 이제 좋아진 부위에 주 1, 2, 3회 정도 바르면 재발을 좀 막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도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피부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치료가 이제 최근에 좀 심한 분들이 굉장히 치료가 사실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치료 약제들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많이 썼던 뭐 20년 전부터 많이 썼던 게 이제 경구 면역 조절제,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그런 약제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치료, 면역 치료 앞서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한 10년 안에, 5년 안에 좀 개발됐던 약제들이 이제 투필루맙이라는 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랄로키누맙, 레블리키주맙이라는 이제 생물학제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승인이 현재 된 상태고 여름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마도 승인이 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 약제제라는 이제 먹는 약도 있는데요. 네. 현재 3가지가 승인이 돼 있는데 그런 약제들도 현재 이제 처방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굉장히 심했던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하십니다. 되게 다양한 치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진짜로. 네. 예,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은 치료가 좀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쉽게도 좀 어떤 아토피비염 말고 굉장히 흔한 염증 질환 중에 하나가 건선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건선은 상대적으로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뭐 어떤 주사를 맞게 되면 뭐 거의 100%까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근데 아토피는 아직도 이런 약제들이 뭐 한 60-70% 정도 좋아지는데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최근 약제들을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약제고 최근에 개발된 약제 중에 하나가 듀피젠트라는 듀필루맙 이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토피비염의 2가지 제일 중요한 게 그 인터루킨 4랑 13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2가지를 차단하는 약제가 되겠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만 6개월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소아 유아부터 이제 쓸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요. 뭐 이제 보험은 이제 6세부터 이제 보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 임상 결과를 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렇게 잘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이건 저희가 발표한 결과인데 이제 굉장히 다기관으로 발표하고 제가 처음에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이랑 분당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이지 점수라는 것이 주사를 맞으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뭐 2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 달 간격으로 맞아도 이제 좋아진다. 이제 그런 거를 보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는 잭 억제제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이제 확 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이걸 확 없애는 것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잭 억제제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금씩 이제 좀 약간 낮춰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약제에 좀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게 중증 아토피부염인 경우에는 산정특례가 있어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약제들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소아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새로 생겨가지고 네.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국소치료제 4주 이상 투여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만 이렇게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서 이제 6세 이상에서도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런 주사제라든지 또 청소년기 12세 이상에서는 뭐 먹는 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보험 적용을 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현재 가능한 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치료들이 다 100% 효과가 있으면은 사실은 뭐 새로운 약제가 개발될 필요가 별로 없을 그쵸, 수도 네. 있는데, 이미 해결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치료 약제의 효과가 100%가 아니고, 한 60,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은 요 중등도 정도, 굉장히 그 중증은 아닌데, 중등도 정도에 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신데, 이런 분들이 어떤 보험 혜택 같은 걸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굉장히 좀 맞춰지지 않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 비염도 이게 그 새로운 임상 시험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실제로 오늘 그 지금 비욘디랑 그 저희 대한 아토피 비염 학회와 또 국가 임상시험 지원재단에서 이제 같이 요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런 주필로마비라든지 잭 억제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도 이제 참여를 했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중등도 이상 아토피 비염 환자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실 수 있는 임상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금도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네. 피부과 가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중증 아토피 시청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임상시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전해보시고 참여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어떤 네, 게 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질문은 조금 요거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강의 발표를 조금 짧게 하고 질문은 또 답변을 또 드릴 수 자세하게 있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주셔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토피 비염의 이런 임상 시험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아토피 비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 비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게 아토피 비염의 기전이 어떤 거라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딱딱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 약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에 막 쓰는 게 아니라 아토피 비염에만 좀 특이적으로 이런 효과를 이제 보이려고 이제 개발이 되는 약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토피 비염의 기전이 있고 그런 기전에 따라서 여기 이제 목표들이 쫙 이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두필로맙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개발이 돼 있고 다음 이 현재 승인은 우리나라 이외에 승인이 돼 있기도 한데 뭐 트라키노맙이나 에블리키주맙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나라 승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그 나머지의 약제들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개발 중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먹는 약들 중에 지금 세 가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이 돼 있는 약제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많은 약제들이 이제 효과를 좀 이미 검증한 약제들도 있고 조금 확인 중인 약제들도 있는데 실제로 중간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자들을 목표로 하는 약들을 이제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임상시험을 혹시 좀 어떤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임상시험은 기본적으로 1상, 2상, 3상,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이후에 4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상은 뭐 건강자원자라든지 어떤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모집을 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어떤 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일상 임상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는 1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2상으로 넘어가고 2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3상으로 넘어가는데 2상은 이제 어떤 용량을 좀 정하면서 실제로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혹시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게 2상이 되겠고 3상은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환자분들을 모아서 어떤 효과라든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출시가 실제로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상으로 어떤 좀 다른 이 기전으로 좀 작용을 하는 다른 이런 질환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것들이 이제 사상 부가적 효과를 또 보는 부가적 거죠. 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이미 임상 시험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들, 그래서 뭐 준비 중인 것도 일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대표적인
미국에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고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토피 비염이라고 하고 뭐 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뭐 개발된 약제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요 어떤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확인을 한 건 있는데요. 이런 임상시험 지원재단에서 참여 포탈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약처 승인 목록을 이렇게 쫙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라 딱 치고 그다음에 국내 국외 그래서 어떤 1상, 2상, 3상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되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수의 임상 시험들이 지금 진행이 되거나 또 제가 승인 예정인 것들은 이제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이건 순서로 지금 좀 전에 찾아서 이제 좀 넣은 네. 건데요. 이런 임상 시험이 실제로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는 이제 보통 중등증 이상 좀 심한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뭐 경증이나 이 도포제 같은 경우에는 좀 경증이라든지 중등증 그 정도의 이런 도포제를 발라서 좀 좋아질 분들을 대상으로 뭐 스테로이드가 아닌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그 아까 듀피젠트도 그렇고 이런 먹는 약들도 그렇고 현재도 이제 많은 수의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제 환자분 중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도 혹시 이걸 보고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있으신데 그중에 이제 한 분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면 물론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이제 그 사진보다는 이제 어떤 수치상으로만 네, 일단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지라는 게 어떤 중증도 점수인데 네. 그게 이제 23 정도의 굉장히 좀 중증이셨는데요. 실제로 뭐 2주 만에 그 뭐 한 반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거의 83% 정도 이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이거는 이제 먹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5% 좋아지는 걸 이제 한 달 만에 달성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달 4개월 후에는 이제 90% 이상 이제 좀 도달을 해서 한 1.3 정도면 사실은 약간 정도 붉은 정도에 해당되는 중증이 되겠는데요. 그 정도로 좋아지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이제 또 다른 분의 어떤 결과인데 예, 보시게 되면 이분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사실은 32 정도에 달했고요. 엄청 심했네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임상시험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약인지 조금 모르게 하는 저희가 이중 맹검이라는 어떤 디자인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약인지 모르고 이제 환자분들도 대상자분들도 이걸 잘 모르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특정 시기 이후에는 다 진짜 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하면 너무 많이 불편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시기 이후에는 다 진짜 약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임상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연구의 디자인상 4개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약으로 바뀌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4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이분들 물론 보습제 같은 걸 잘 바르시고 네, 네, 네. 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지셨지만 이게 예전에 그 오른쪽 왼쪽 환자분보다는 이렇게 확 좋아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조금 불편해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4개월 후에 이런 임상 시험 진짜 아마 약이 들어가면서부터 한 이 다음 4주 동안에는 이렇게 한 80% 정도 확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32 정도 시작해서 이제 1년 후에는 거의 0점대에 도달하는 것을 진짜 확 보실 수가 나아졌네요.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이제 현재까지도 지금 임상 시험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4년째 이제 저 외래로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뭐 만족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약도 지금 현재 출시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임상 시험을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좀 약을 지금까지 쓰시던 약을 좀 끊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 경우는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기존에 쓰시던 약을 좀 끊는다든지 뭐 2주 정도는 기존에 쓰시던 바르는 약을 좀 끊으신다든지 그러면 사실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 네.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어떤 너무 많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뭐 바르는 약을 좀 쓰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먹는 약을 쓰시거나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약도 있고 가짜 약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약인 경우에 꽤 도움이 되지만
혹시라도 가짜 약이라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을 좀 쓰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불편하시다면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만두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하면 꽤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진짜 약으로 다 바뀌게 되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주치의 선생님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좀 막연한 두려움, 걱정 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정말로 효과를 뚜렷하게, 드라마틱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좀 두려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음 뭐 맞습니다.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이 그 임상시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까지 알려져 있던 그런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치료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셨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쓰시고 있던 약제들, 최근에 이런 개발된 약제들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 많이 쓰던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메토트렉세이트 그런 약들은 장기간 쓰기가 조금은 부담이 좀 되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쓰는 거를 조금 사실 권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약을 계속 쓰시게 되면 약을 좀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고 또한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을 조금 어떤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런 최근에 최신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설명을 좀 잘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임상시험에 좀 참여를 하셔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좀 아시면 좋겠다는 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거의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나 질환 또 임상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초님 한번 질문 살펴볼게요. 동네 피부과에 가면 계속 스테로이드 연고만 짧게 바르고 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새로운 치료제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스테로이드 연고 자체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기본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피부가 얇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굴이나 목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스테로이드 아까 국소 카시뉴린 저해제라는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발라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저희가 중등증 이상이 되면 사실은 스테로이드 연고만 바르시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먹는 약이나 이제 그 주사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새로운 치료제 보통은 저희가 이런 좀 아토피 고 이상 정도 단계가 된다면 보통은 저희가 좀 경험이 많은 고 2차 병원 이상의 아토피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좀 큰 병원에서 아토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치료제라든지 임상시험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치료제는 대학병원이라면 대부분 저희가 친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몇 군데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참여 포탈 네. 그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어,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이었죠.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임상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소개해 주신 대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지곤님 질문인데요. 크면서 아토피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소아와 좀 많이 다른지요?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인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예전의 인식들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다는 이제 인식들이 흔한데 사실은 이게 성인이 돼서 특히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인 아토피의 한 4분의 1, 4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성인이 돼서 생기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인이 되셔서 이제 충분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소아와 성인 치료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다른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가벼운 경우에는 뭐 바르는 약 위주로 하는 건 소아나 성인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쓰는 약제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증일 때는 저희가 어떤 주사제뿐만 아니라 어떤 먹는 약들도 성인 위주로 좀 쓸 수 있는 약들이 더 좀 다양한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약들로 조절이 잘 안 되신다면 조금 아토피를 전문으로 보시는 그런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보셔가지고 좀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등도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라든지 그런 데 혜택을 좀 받으시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조금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부족하셔서 뭐 다른 임상 시험으로 다시 넘어오신다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증 환자분들은 그런 데 비해서 중등도 환자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환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록이 되고 계시고, 그렇지만 중증뿐만 아니라 중등도 환자분들도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좀 심한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임상시험도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네, 예, 예. 그런 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 질문인데요. 나이가 41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0대부터 이런 천식, 비염, 만성 두드러기, 또 결막염으로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가족력으로 아토피, 천식 등이 있다고 하시고 최근 들어서 눈이 가렵고 목, 팔과 사타구니, 접히는 부분이 가렵다고 하십니다. 약은 지금 싱귤레어, 흡입제, 베포탄, 시잘 등을 복용 중이시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약을 더 못 올린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거 케이스분, 어떤 환자분의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를 좀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려우신 이유는 만성 두드러기라든지, 이제 눈이 가렵고 이제 접히는 부분이 가려우시다면 약간 아토피가 좀 같이 있으신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히스타민제 종류랑 이제 아마 천식 때문에 싱글레어랑 흡입제를 쓰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피부염이 있으시면은 거기 바르는 약 쓰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전신 약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약제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금 쓰시고 있는 약제들은 사실은 조금은 기본적인 약제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더 가려우시다면, 물론 이제 증상을 저희가 좀 보고선 말씀드려야 되긴 합니다만, 약을 조금 조합을 하거나 좀 바꾸거나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단계를 좀 높여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드러기는, 뭐 오늘은 두드러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두드러기 때도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드러기도 그 나름대로의 또 임상시험도 있고, 심하신 경우에는. 그래서는 아토피 비염이 지금 좀 심하셔서 가려우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토피 비염의 어떤 주사제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려울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게 눈, 목, 사타구니 같은 경우에 가려우시다면 아마 중등증 이상 아토피는 아니신 것 같고 아마 네. 경증에서 중등증 사이로 생각이 되시는데요. 그러면은 또 그런 데 쓸 수 있는 뭐 바르는 약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도 있으니까 뭐 한번 이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원을 못 찾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외부 알레르기가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이 그냥 생기는 아토피 비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치 선생님과 좀 상의도 필요하겠네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윤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연고나 약 중 어떤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바르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국소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국소 스테로이드가 물론 효과는 있지만 피부가 얇은 부위에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고 또 어떤
아주 소아라든지 유아 소아라든지 또 연세가 좀 드신 부분에는 피부가 좀 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쓰게 되면 피부가 얇게 되고 뭐 조금만 건드려도 멍들고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도포제도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임상 시험도 꽤 되고 있고요. 도포제들이죠. 네. 도포제 뭐 새로운 성분이라든지 그런 도포제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 중에서는 중등증 이상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심한 분들, 전신적으로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사제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제들 다양한 기전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최근에 그 두필루맙, 두피젠트를 과 비슷한 기전을 좀 목표로 하는 주사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거 이외에 조금 다른 주사제들은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오래 간다든지 뭐 이런 맞는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이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먹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임상시험 포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먹는 약 이나 주사제 그런 쪽이 조금 더 임상시험이 더 많이 있고요. 바르는 약도 그렇지만 좀 임상시험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뭐 현재는 약이나 뭐 주사제 같은 게 더 예, 많다.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나 뭐 주사제 같은 것들이 많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최신 치료와 임상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질문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임상 시험, 새로운 임상 시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식약처 홈페이지도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임상 시험을 좀 대상으로 하는 네. 참여 포탈. 맞습니다.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됐어? 한국 임상 시험 참여 포털이었죠.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한국 임상 시험 참여 포탈이군요. 네, 예, 아까 예. 뭐 미국에서 예, 대표적인 예. 사이트를 보여주셨듯이 예. 한국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중증도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식약처 말씀드린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통해서 뿐만 아닌 여러 임상시험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예. 승인된 임상시험도 또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참여 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희망하는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들어가셔서 시청자분들도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참여 의향서까지는 못 들어가 봤지만 네.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되게 자세한 내용과 임상시험의 내용까지 알려주신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